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욱 이사님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좀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는 앞서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던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는 좀 2차 전지 다른 종목들도 좋은 주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지 기대가 좀 되는데요. 2차 전지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 정확히 뭘까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소비업체를 필두로 해서 주가 강세가 나타났었는데요. 작년 대도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가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초에 성장주들이 동반해서 조정이 나타내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었고요. 그런 흐름에 따라서 2차 전지 소재 장비 업체 모두 동반해서 주가 조정이 나타났었고, LG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을 뒤로 하고 나서도 2차 전지 소재 업종은 뚜렷하게 주가가 회복 기미를 보이기보다는 약세라든지 주가 횡보가 지속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기준에서 작년에 많이 올랐던 그리고 프리미엄을 받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상 기조에서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조정이 나왔었고, 현재 국면에서는 금리 인상과 관련된 코멘트가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이고, 이제 금리의 인상 횟수라든지 월별 어느 정도의 BP까지 상승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이유가 나왔었다 보니까 소재 업종 중에서 좀 차별화될 수 있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선행해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우선 먼저 경영자 쪽 그리고 그다음에 화재로 인해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업종 중에서도 주가가 더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었고요. 최근에 오창의 화재 건의 공장 회복 그리고 유무상증자 발표로 인해서 수급적인 요소로 개선이 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 주가가 강하게 선행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업종을 놓고 봤을 때 소재 업종이 장비 업종보다 주가 강세를 나타내는 면을 알 수가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장비 업종 같은 경우가 소재 업종보다 먼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장비 업종이 먼저 반등을 했지만은 그 소재 업종 같은 경우가 주가 탄력도가 그 짧은 거래일임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는 주가 탄력도는 아직 소재 업종이 더 강한 모습을 저희가 알 수 있고, 그 장비 업종 같은 경우도 주가 측면에서 소재 업종과 키 맞추기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그 장비 업종 중에 한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징주는 하나기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공정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그 장비 업체 같은 경우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조 3사인 LG화학 그리고 그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LG에너지 솔루션으로 분사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해외 고객사로는 일본의 무라타라든지 태국의 한 기업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 및 해외의 그 기업까지 매출이 다각화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부 자체가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원형이라든지 각형, 파우치형 이렇게 그 특정한 그 2차 전지에서 모양을 갖추고 있는 그 부분에서 그 형태를 나누는데 이러한 모든 타입의 2차 전지 장비를 제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그 일반화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비용 측면이라든지 고객에게 도달하는 그러한 제품의 그 품질이라든지 그런 게 타 업체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구조고요. 사업 다각화로 폐배터리 사업까지 확장을 하다 보니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이익의 발생 부분도 감안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저희가 사업 내용을 살펴볼 때 실적 측면에서 한 번 더 살펴본다고 하면은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장비 업체고, 장비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같은 동종업계의 그런 주가 수익 비율이라든지 그러한 점을 비교를 할 필요가 있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적자였는데 올해는 이제 수주 부분이 뒷받침되다 보니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약 220억 원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장비업체 특성상 수주가 한 군데 업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업체가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저희가 장비 업체를 볼 때는 수주 사이클 기간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선 수주가 먼저 나오는 업체를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한 업체가 나왔다고 해서 다른 업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수주가 나오면은 여기와 연결해서 쭉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장비 업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장비 업체 중에서도 실적에 대한 탄력성이 있고, 그다음에 국내 및 해외 쪽 그런 매출 다각화가 이루어진 하나기술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주 잔고 측면에서 장비 업체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20년 말 기준으로는 233억 수준의 수주 잔고였는데 2021년도에는 955억으로 증가를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약 3천억 원의 신규 수주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3천억 원의 신규 수주 중에서 수주를 받고 매출로 인식되는 시점이 평균적으로 한 6개월 이상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1분기에 흑자 전환이 이루어졌고, 현재 확보된 수주 잔고를 감안을 해봤을 때 2분기, 3분기 연속으로 실적이 좋을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 중에서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수주가 이어서 나온다고 하면은 주가가 아주 긍정적일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결론입니다. 영업이익을 대입해 봤을 때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약 주가 수익 분류 20배 이상, 약 24배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종업체 대비해서는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구간이기는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주가 측면에서 시장에서 일관화라든지 다각화된 매출로 다른 기업들보다는 주가 프리미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는 통상 주가가 상승했을 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저희가 구간을 정해놓고 매수를 하는 대응이 훨씬 더 투자자분들께는 유리하고요. 그러한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매수 구간 자체는 현재 기준으로 64,000원대에서 67,000원대까지 조금 넓은 레인지를 적용을 해서 분할 매수 대응을 하는 게 투자자분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할 매수에 대한 레인지를 넓게 잡은 이유는 현재 국면에서 주가가 고점까지 어느 정도 와 있는 상황입니다. 4월 7일에 68,900원대의 고점 근처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구간에서 수주의 발표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장비 업체의 수주 발표로 인해서 그러한 요인이 있더라도 주가가 상승했다가 요즘에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도 있다 보니까 제가 64,000원에서 67,000원의 넓은 레인지를 잡아드렸고요. 이러한 가격 측면에서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현재 영업이익 대입에서 시가총액을 감안을 했을 때 편안하게 접근이 가능한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프리미엄을 감안했을 때도 비싼 업체가 주가가 올라온다고 하면은 장비 업체가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64,000원에서 67,000원 구간에서는 매수로 대응하시면 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2차 전지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그중에서도 탄력이 더 좋았던 소재 업종보다 장비 업종에서 오늘은 특징주를 좀 꼽아주셨습니다. 하나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가격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자면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다음 스텝을 좀 준비하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업종과 종목을 찾아달라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사님께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드렸던 종목들이 굉장히 흐름이 다 좋았거든요.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JYP 엔터가 대표적으로 좀 생각이 나는데 관련돼서 앞으로 좀 덜 오른 종목을 공략을 한다면 지금은 어느 쪽을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덜 오른 종목 같은 경우를 선정을 할 때 이게 단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을 보기보다는 그 교집합의 여부가 중요한데 첫 번째로는 분기 실적 측면에서 강세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 분기 실적 자체가 일회성이 아닌 종목을 접근을 하는 게 그 첫 번째 안에서는 세부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업종 자체가 성장을 하는지 여부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뭐 JRP 엔터라든지 그러한 그 종목이 엔터 업종에 속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엔터 업종 중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을 체크가 필요하겠고 그게 어느 정도 비싼 구간이라 하더라도 1등, 2등주가 추가로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뒤에 그 하위 종목들은 키 맞추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엔터 업종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징주로는 FNC 엔터를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FNC 엔터 같은 경우는 기존의 CN블루라든지 그다음에 FT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엔터사입니다. AOA라는 걸그룹도 있었는데 약간의 그 멤버들 간의 그런 문제가 있었다 보니까 지금은 CN블루라든지 FT 아일랜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있는 상황이고요. 당장 그 사업부의 흑자 전환 자체가 뚜렷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은 자회사의 FNC 스토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인업 자체가 기존에 그 가지고 왔던 부각되지 않던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는 시점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뭐 글로벌 OTT 업체 중에 하나에서 DP라든지 군대와 연계된 드라마 같은 경우가 인기가 끌었었거든요. 이게 FNC 스토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제 드라마 제작 부분 같은 경우는 감독이라든지 작가의 영입 여부가 중요한데 이게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좀 긍정적인 요소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1,400억대입니다. 근데 지금 적자가 영업이익 기준 그리고 순이익 기준으로 작년까지 발생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포인트는 분기별로 만약에 FNC 엔터 같은 경우가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선행해서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 엔터 업종 같은 경우가 많이 오른 상황이라고 해서 덜 오른 FNC 엔터 이런 거를 집중해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1등주 군에 있는 저희가 SM, 그다음에 하이브, JYP 엔터 이러한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두고 그러한 종목들이 실적이라든지 어떤 요인으로 강하게 오를 때 FNC 같은 경우를 짧게 편입을 해서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익을 보고 나오고 1등주 군들은 들고 가는 그러한 전략으로 그 강한 업종 그리고 주도 업종 군에서는 대응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생각해 둘 게 그 FNC 엔터 같은 경우를 비중을 아주 크게 가지고 갈 게 아니라 엔터 업종 중에서 덜 오른 종목군에 FNC 엔터가 있으니까 엔터 업종이 그 1등 그 주가군의 주가가 강하면은
이러한 종목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관심권에 두고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